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에 제 인생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예상도 못했었어요. 4대 독자, 5대 독자, 독자 집안이라는 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독자 집안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이 일로 인해 독자 집안에 대한 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독자 집안을 싫어하게 된 건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결혼하면서부터인데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 평범한 집안의 아내를 만났고 지극히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딸아이 하나를 낳고 화목한 가정을 꾸렸어요. 이렇듯 저희 가족은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딸아이가 처음 말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다들 처음 자식이 말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내뱉을지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저와 아내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엄마와 아빠 중 누굴 먼저 말할지 견제 아닌 견제를 했었어요. 딸은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웃으면서 입을 오물오물 거리더라고요. 당신 잘 봐. 우리 공주님은 무조건 아빠 먼저 할 거야. 생긴 것부터 나를 똑 닮았잖아. 그건 무슨 논리래? 분명 엄마부터 할 거예요. 당신보다 저랑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거든요. 내가 그동안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얼마나 가르쳤게요? 저와 아내는 딸을 내려다보면서 유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딸이 한참을 오물거리더니 진지한 얼굴로 엄빠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엄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내가 웃으면서 제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내 딸이 빠라는 소리를 냈고 저는 환호를 했어요. 딸이 엄마 아빠 싸우지 말라고 공평하게 말해줬다면서 견제하고 있던 둘은 어느새 딸이 천재지 않을까 서로를 얼싸안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저희는 정말 딸밖에 모르는 딸바보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아야 커서 시집을 가도 시댁 식구들한테 사랑받는다고 외동딸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런 딸이 어느새 이렇게 컸는지 벌써 어른이 되어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저희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딱 봐도 딸아이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고 게다가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는 거예요. 아니 너 정환이 아니니? 그 왜 빨간 지붕 2층 집에 사는... 역시 아빠도 우리 오빠 알고 있구나. 우리 동네에 오빠 집안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당연한 거 아니야. 5대 독자 집안으로 얼마나 유명한데. 그래서 네가 결혼할 남자가 진짜 정환인 거야? 왜? 오빠랑 결혼하면 안 돼? 오빠 되게 착해. 나한테 잘해줘. 아빠처럼 다정하고 내가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줘. 딸이 결혼할 남자라고 데리고 온 남자는 다름 아닌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5대 독자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독자 집안에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딸아이가 독자 집안 아들을 데리고 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 딸아이도 28살로 결혼 정년기였는데 그 남자는 34살로 나이 차이가 조금 났어요. 솔직히 그 집안이 돈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유한 집안이면 연애를 못하면 선이라도 봐서 결혼을 일찍 하는데 저 정도 나이까지 결혼을 못했다면 분명 결혼을 못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별로 달갑진 않았지만 딸이 너무 좋아하는 눈치라 상견례라도 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그 남자의 집안과 마주하게 됐는데 사돈들 사람의 태도가 너무 불쾌했어요. 안사돈은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팔짱을 끼고 저희를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했어요. 저희가 무슨 말을 해도 언짢다는 듯한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집이나 혼수는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저희는 며느리를 데리고 살 생각이거든요.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뿐인데 아들이 저희를 데리고 살면서 보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이들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돈. 계속 같이 살라는 거 아닙니다. 손자 낳을 때까지만 저희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아들만 낳아준다면 언제든 분가를 시켜줄 생각입니다. 물론 집도 저희가 마련해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들만 낳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혜야, 아들 낳는 게 말처럼 쉬운 줄 아니? 너가 아들 낳고 싶다고 해서 다 아들 낳는 거 아니야. 아들, 딸 골라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애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래? 확률은 반반이잖아. 어떻게든 되겠지. 한 번에 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고지혜, 얘가 아까부터 철없는 소리 하네. 그게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옛날 사람들이 아들 못 낳는다고 고생을 왜 했겠어? 아, 여보, 그만해. 지혜가 하자는 대로 해줘. 저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어쩌겠어. 너 대신 나중에 아들 못 낳으면 우리 원망하지 마. 알겠어? 저는 안 싸던 태도에 딸이 잡혀 살 것 같아 말리고 싶었지만 딸이 너무 좋아해서 말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시집가서 경험을 해봐야 깨닫는 거지. 그전까지는 절대 저희 말을 이해 못할 것 같았어요. 딸은 그렇게 제 발로 사람들이 다 피한다는 5대 독자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피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딸을 굳이 그 집에 시집을 가서 고생을 하더라고요. 딸은 결혼 전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꾸준히 하루도 안 쉬고 매일같이 운동을 했었어요. 평소에 죽기보다 한약 먹는 걸 더 싫어했던 아이였는데 한약도 하루도 안 거르고 먹더라고요. 네가 어쩐 일로 한약을 다 먹어? 우리가 사주는 한약은 안 먹더니. 요즘 보니까 운동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것 같던데. 아, 이거 아들 낳게 도와주는 한약이래. 2달 동안 꾸준히 마시라고 하길래 먹는 중이야. 운동은 아무래도 아이 가지려면 체력이 좋아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지. 아휴, 네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김서방은 알고 있어? 한 사람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닐 텐데. 김서방은 뭐하고 있는데? 같이 운동하지 그래. 오빠는 일하고 와서 힘들다고 지금 컴퓨터 게임하고 있어. 뭐든 스트레스가 제일 적이잖아. 그래서 게임하길래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스트레스 실컷 풀라고 했어. 대단하다, 대단해. 그놈의 아들이 뭔지. 요즘은 딸이 대세라던데 굳이 꼭 아들을 낳아야겠대. 독자 집안이잖아. 우리가 대를 끊어버리면 안 되지. 아빠 도와줄 거 아니면 저리 가. 운동해야 하는데 아빠가 계속 말 걸어서 집중이 안 되잖아. 저는 그런 딸이 안쓰럽지만 사돈이 아들 낳으라고 얼마나 부추기면 저러나 싶었어요. 평소엔 귀찮아서 운동도 안 하던 애가 아들 하나 낳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 짠했어요. 제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조용히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내도 딸이 저희 집 올 때마다 몸에 좋은 음식들 해주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늘 한숨만 쉬었어요. 그런데 좀처럼 딸의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시간을 흘러서 28살이었던 딸은 벌써 35살이 되었고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어찌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지혜야, 어머 우리 딸, 꼴이 이게 뭐야? 너 울었어? 손에 든 짐들은 또 뭐고? 설마 너 집에서 쫓겨난 거야? 그런 거야? 집에서 쫓겨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 보자 우리 딸. 아유, 얼마나 울었으면 애가 눈도 못 뜨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엄마, 아빠, 나 집에서 쫓겨났어. 어머님이 대 끊으려고 작정했냐고. 나보고 꼴 보기 싫다고 나가래.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오빠가 나 몰래 바람 폈더라. 바람도 모자라서 애까지 있더라고. 제 딸이 7년 동안 아이를 못 낳자 사돈이 일방적으로 저희 딸을 집에서 쫓아내고 사위가 몰래 바람 펴서 낳은 자식을 집 안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숨 넘어갈 듯 울다가 다시 입을 떼는 거예요. 사실 내가 3년 전에 자궁에 물혹이 생겨서 제거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든. 나는 혹시나 난임으로 오해받을까봐 수술했다는 거 가족들한테 숨겼는데 어머님이 최근에 내가 수술한 걸 아신 거야. 뭐? 너 자궁에 혹 났었어? 시부모한테는 그렇다 쳐도 우리한테는 왜 얘기를 안 했어? 걱정할까봐 그랬지. 지금도 봐. 놀라서 난리잖아. 그래서 내가 산부인과 검진도 자주 받고 몸에 좋다는 약도 먹었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 야, 이 미련 곰탱아.
애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미련하게 굴어? 그래도 우리한테는 말했어야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저희는 딸의 말을 듣고 다시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현재 딸의 상태도 볼 겸 정말 그 수술로 인해서 임신을 못하는 건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만약 딸에게 문제가 없다면 당장이라도 그 집구석 찾아가서 뒤집어 엎을 심산이었어요. 안 간다고 버팅길 줄 알았는데 딸도 순순히 저희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 가더라고요. 딸이 검사가 끝났는지 옷을 여미며 나오고 있었고 저희는 앞에서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지혜 씨? 저희가 꼼꼼히 검사를 해봤는데요. 원인 불명의 난임인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남편도 같이 검사를 받는 게 어떻겠어요? 지혜 씨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 지혜야. 김서방도 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자. 만약에 너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쫓겨난 거면 억울하잖아. 아니야, 아빠. 내가 문제 맞을 거야. 오빠는 이미 직장 동료랑 바람펴서 애까지 낳아왔잖아. 만약 남편한테 문제 있었으면 저렇게 애를 낳아왔겠어? 그냥 합의 이혼 해줄래. 그만 가자, 집에. 딸은 사위가 바람펴서 애까지 낳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자신이 문제인 것 같다면서 스스로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딸이 시댁에서 쫓겨나고 거의 강제로 합의 이혼을 해준 후 상간녀를 아예 시댁에 끌어들였더라고요. 동네가 좁으니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서 알고 싶지 않아도 그 집안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다 한날은 아내가 시장에 장 보러 왔다가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장을 싸게 보고 와서 기분 좋아서 웃는 건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와? 세일하는 거 있었나 봐? 아니, 그게 아니고 글쎄 김서방네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 상간녀가 아들 낳아왔었잖아. 사돈어른이 아들 잘 키우는 게 기특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향 땅을 선물로 줬다더라고. 아, 그래? 근데 나 그 집구석 얘기는 안 듣고 싶은데. 우리 귀한 딸 쫓아내고 지들끼리 잘 사는 걸 나 절대 못 봐. 잘 살긴 무슨. 둘이 그 집안에 같이 살긴 했어도 결혼은 안 했었나 봐. 최근에 날짜만 잡아놨었대. 근데 상간녀가 간도 크지. 결혼식 하루 전날에 아들 두고 야반도주를 해버렸대. 뭐? 그럼 결혼도 안 한 여자한테 아들 낳았다는 이유로 고향 땅을 홀라당 넘긴 거야? 야, 진짜 그 사람들도 대단하다. 아들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냐? 그래도 아들 낳아줬으니 된 거네. 저희 딸을 시댁에서 쫓겨나게 만든 장본인인 여자가 아들을 두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얘기를 아내가 장 보러 갔다가 듣고 왔더라고요. 저희는 이 소식을 딸한테도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이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을 때 아내가 시장 갔다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해줬어요. 딸은 그 얘기를 듣더니 콧방귀를 끼면서 신은 있었다고 심보가 못돼 먹어서 벌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딸의 말에 그런 것 같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배꼽 잡으며 웃고 있는데 딸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더라고요. 딸의 표정이 굳어져서 보니 딸한테 전화 건 사람이 전 안사돈인 거예요. 저희는 받지 말라고 했는데 딸은 받아서 스피커폰으로 저희가 다 들을 수 있게 해놓더라고요. 아가, 잘 지내니? 아, 내가 생각해보니 좀 심했던 것 같구나. 나한테 며느리인 너밖에 없어. 우리 가족은 너가 다시 우리 집에 와줬으면 하는데. 제가 왜요? 귀한 아들 낳아준 며느리 있으시잖아요. 저는 애도 못 낳고 그 집안에 도움이 전혀 되질 않는 사람인데요. 아, 예. 말도 마. 그 기집애 손주 두고 야반도주 했어. 손주만 두고 간 게 이상해서 검사해봤더니 우리 아들 애도 아닌 거 있지? 아휴, 3살이라 어디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저더러 다시 들어와서 남의 얘나 봐라 이 말이세요? 아가, 말을 왜 또 그렇게 하니? 어차피 너도 애 못 낳는 몸 아니니?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생각하고 같이 키워보면 안 되겠니?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도 어머님이 저를 쫓아냈던 장면이 꿈에 나와요. 그 정도로 그 집은 악몽 같은 존재라고요. 다시는 그 집안 근처도 가기 싫으니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와 아내는 혹시나 딸이 마음 약해져서 불쌍하게 여기고 돌아가면 어쩌지 했는데 전 안사돈에게 딱 잘라서 말하고 끊는 딸을 보고 박수를 치며 엄지를 올렸어요. 딸은 저희를 보고 그저 어깨를 한번 으쓱거리며 밥을 마저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도 딸의 반응에 살짝 웃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고 1년도 안 지나서 쓰레기 같은 전 사위놈이 10살이나 어린 여자애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친구가 장가를 늦게 가서 딸아이의 나이가 많이 어렸었거든요. 근데 하필 전 사위가 만난다던 그 어린 여자애가 저의 동네 친구의 딸이었어요. 저도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동네 친구가 이번에 딸 결혼하게 됐는데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 술 마시자고 부르길래 한 잔씩 기울이며 이야기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에휴, 우리 딸이 언제 그렇게 컸을까? 키 요만해서 아빠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너도 딸 시집 보낼 때 이런 기분이었냐?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그렇지. 마음이 허한 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결혼을 또 잘했으면 몰라. 애 못 낳는다고 시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아휴, 요즘도 저렇게 아들의 목숨 거는 집안 처음 봐. 우리 딸이 결혼하는 집안도 아들의 목숨 걸던데. 그쪽 집안에서 꼭 친손주 낳아야 한다면서 결혼 전부터 딸을 불러들여서 물심양면으로 돕더라고. 그런 집안이 은근 많나 보네. 우리 딸만 유별난 곳에 시집 보낸 줄 알았더니 너네 딸도 어마어마한 집안에 시집 가나 보다. 5대라고 했나? 여튼 독자 집안이래. 그래서 아들의 목숨을 거는 것 같더라고. 그놈이 뭐가 그리 좋다고 임신까지 덜컥 했는지. 그래서 애 낳는다고 결혼을 이제 해. 뭐? 5대 독자 집안이라고? 설마 사위 될 사람 이름이 김수혁은 아니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사위 이름을 네가 어떻게 알고 있냐? 우리 딸내미 결혼하는 것도 내가 말해줘서 한 양반이? 야, 그 결혼 당장 취소해. 절대 하지 마. 네 딸 내 아들이면 차라리 그 집에 아들 버리고 나오라 그래. 동네 친구가 5대 독자라고 하는 말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사위 이름을 말했더니 역시나 친구가 딸을 그 집안에 시집 보내는 거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결혼 당장 취소하라고 말했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 딸 결혼을 하라 마라 그러냐? 우리 사이랑 아는 사이야? 우리 딸이랑 결혼했던 놈이 그 놈이야. 너 당장 결혼 취소해. 딸내미 고생 안 시키고 싶으면 취소하라니까. 아휴, 냅둬. 지가 좋다는데 어쩌겠어. 이미 애까지 생긴 마당에. 지도 한번 겪어봐야 정신 차리지. 내가 백날 말해봤자 내 말은 죽어도 안 들어. 자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동네 친구 말을 듣는데 10년 전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저희 딸도 제 말은 죽어라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었거든요. 친구 말도 맞는 말이라 더 이상 말리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술을 입에 때려 넣었어요. 그래도 딸이 아들 낳아서 그런지 아직까진 시댁에서 엄청 잘해주는 것 같더라. 우리 딸이 낳은 애가 아들인 거 확인하더니 신혼집도 공동명의로 만들어주더라니까. 대체 아들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목숨을 거는 건지. 솔직히 김씨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본관 같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대 이어주지 않겠냐고. 그러거나 말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 아들 딸 따지고 있는지. 전 사위네는 아들 낳아준 3번째 며느리 덕분에 집안에 축제가 열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친손주 타령을 하더니 바람대로 친손주 봤으니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제 안동 김씨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됐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지 않겠어요. 저는 전 사위네가 잘 사는 꼴을 보니 너무 배가 아팠어요. 동네 친구도 제 딸이 어떻게 쫓겨났는지 아니까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전 안 싸더니 돌변해서 애 놓고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노릇이니까요. 동네 친구는 자신의 얘기에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 저와 같이 술을 마시며 종종 고민 상담을 하곤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동네 친구는 제게 하소연 아니 하소연을 했고 저는 가만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있던 횟집에 전 안 싸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쪽으로 다가와서 전 안 싸돈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도 알고 있었지? 당신 딸이 낳은 아들, 우리 아들 애 아닌 거.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우리 재산 빼돌리려고 일부러 우리 아들의 인척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 김서방 아들이 아니라뇨? 내가 당한 게 있어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유전자 검사 해봤더니 며느리랑은 친자가 일치하는데 우리 아들이랑은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잖아. 안사돈,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 손 놓고 말씀하시라고요. 저희 아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도 그 애가 수혁 오빠 아들인 줄 알았다고요. 애 아빠가 누군지 몰랐는데 말이 돼? 얼마나 싸게 놀았으면 누구 앤지도 모르는 거야? 너 신혼집으로 해줬던 거 당장 토해내. 알겠어? 전 안사돈의 등장으로 술집은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우연찮게 옆에 있어서 안 듣고 싶어도 듣게 됐는데 들어보니 참 가관이더라고요. 그 집안은 아들을 결혼시키면 안 되는 팔자인가 봐요. 세 번째 며느리가 친손자 낳았다고 좋아하더니 결국 그 며느리가 낳은 아들도 친손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며느리가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싸우고 헤어져서 홧김에 전 사위를 만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시기가 비슷하기도 하고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은 전 사위니까 당연히 전 사위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전 안 싸더니 처음에 친손자라며 이뻐했는데 돌이 지날 때쯤 문득 의심이 들더랍니다. 저번에도 자신의 친손자가 아니었는데 이번에도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안 싸더니 아들과 며느리 몰래 친정검사를 했던 거였어요. 그 손자마저도 며느리와는 일치하는데 아들과는 불일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다가 동네 친구도 한통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일치라는 결과지를 들고 불이 나게 저희가 있는 술집으로 달려온 거고요. 어쩌다 보니 바로 옆에서 그 집 사정을 다 듣게 됐네요. 그 집안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남의 자식을 둘씩이나 키워줬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전생보다는 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신이 노하셔서 벌을 준 것 같지만요. 그렇게 아들 타령해대더니 결국 그놈의 아들 때문에 자기 발목 자기가 잡은 셈이죠.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세 번째 며느리는 자신의 아이들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한 것 같았어요. 이혼했다는 소문을 들은 지 일주일 정도 됐을까 딸과 같이 과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또다시 딸에게 전 안 싸더니 전화를 한 거예요. 이번엔 무슨 볼일이 있으셔서 전화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더 남았나요? 지혜야,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했구나. 괜히 너한테 불임이라고 욕하고 내가 정말 미안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갑자기 저한테 사과를 다 하시고 도대체 무슨 꿍꿍이에요? 왜요? 이번에도 다시 들어와서 남의 자식 키우려고 하라고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미안해서 그래. 그동안 너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지 뭐니. 글쎄 우리 아들이 무정자증이더라고. 뭐라고요? 무정자증이요? 어머 어떡해. 그 인간 씨 없는 수박이었어요? 아니 무정자증인 건 또 어떻게 알았대요? 직접 병원 가서 확인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껏 친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의문이 들었나 봐. 그래서 병원을 가본 것 같더라고. 지금 자기 무정자증이라고 울고 불고 나한테 너 왜 쫓아냈냐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게 있을 때 잘하시지. 이미 배는 떠나버렸는데 어쩐대요. 저는 돌아갈 생각 죽어도 없는데. 씨 없는 수박도 받아줄 착한 며느리 찾아보세요. 그 인간이 며느리감 잘 데리고 오더만요. 지혜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반성 정말 많이 했어.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다시 잘해보면 안 되냐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 집과 잘해본 적이 없어서요. 맨날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만 받았던 것 같은데요. 내가 다 미안해. 어리석었던 행동들 다 잊고 새로 시작해보면 안 되겠니?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이미 마음이 떠났거든요.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이 없어서 이만 끊겠습니다. 전 안사도는 염치도 없이 계속 저희 딸에게 잘해보자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잘해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뭘 다시 잘해보자는 거냐며 딸은 휴대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던졌어요. 한동안 연락 안 오는 것 같더니 이젠 전 사위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주 쌍으로 돌아가면서 저희 딸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저희 딸이 또 이번엔 무슨 말을 하나 보자고 전화를 받았는데 전 사위가 어찌나 울던지 치가 떨려서 옆에서 듣는 제가 다 몸이 떨렸어요. 지혜야, 우리 잘해보면 안 될까? 어? 나 부정자짱이라고 소문이 나서 장가가긴 글렀어. 우리 둘 다 진심으로 사랑했었잖아. 나 너보다 사랑할 사람 없어. 진심이야. 기가 막혀서. 야, 적당히 좀 해. 네 엄마가 전화 안 하니까 이제 너냐? 이 여자 저 여자 만난 더러운 몸을 어디다 갖다 붙이려고 해. 야, 꺼져. 나 너랑 다시 만날 생각 없으니까. 지혜야, 무작정 밀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어? 우리 엄마도 너 많이 기다리고 있어. 진짜 미안하대. 어? 후회한대. 계속 그렇게 미안해하고 후회하라 그래.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 말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진짜 잘할게. 응? 우리 엄마도 잘해주겠대. 그리고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생각하고 얘 우리가 같이 키워보자. 어? 결국엔 애엄마가 놓고 도망간 애를 나한테 키우라는 거잖아. 내가 무료 봉사자니? 남의 애를 왜 나보고 키우래? 나는 남의 애 키울 생각 전혀 없어. 그 애 내 친자식으로 이름 올려서 키우고 있어. 내 자식이나 다름없어. 그게 어떻게 남의 애야. 내 애가 네 애지. 우리 아직 사랑하잖아. 어? 너 혹시 뭐 잘못 먹었니? 아님 나사 하나가 빠진 거야? 아까부터 사랑하긴 뭘 사랑해. 나 너 사랑 안 해. 진절머리나. 네 생각만 해도 토 쏠린다고. 진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신고해버릴 테니까. 딸은 전 사위와의 전화가 끝나자마자 전 안사돈과 전 사위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딸이 자신들을 차단했다는 걸 알고 번호를 바꿔서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결국엔 딸이 전화번호를 바꿨고 바꾸는 김에 저희한테도 연락 올까봐 아내와 저도 바꿔버렸어요. 도대체 독자 집안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젠 아들, 딸 구분 없는 시대가 온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들 타령하는 집안이 존재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저희도 독자 집안이었지만 전 안사돈보다 나이 많은 저희 어머니도 아내한테 아들 타령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공주님 같은 딸 낳았다고 저희 딸을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나이 있으신 저희 어머니도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저런 집안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요? 다 같은 핏줄들인데 말이에요. 아마 저는 영원히 전 사위 집안을 이해 못할 것 같네요. 애초에 이해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딸을 옆에 끼고 세 가족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딸도 더 이상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떨어져 살 생각도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세 명이서 한 지붕 아래에 지지고 볶으면서 같이 늙어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저런 독자 집안이 존재하니까요. 저희 딸과 같이 독자 집안에 시집가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루라도 그 지옥에서 빨리 탈출하셔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